뭐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이 마주보는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다 라고 하는 정의는 당연히 외워야죠. 근데 이 정의를 가지고 이 정리들을 만들어내는 거가 여전히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와요. 평행사변형에서 정리들이 해당되어지는 것을 각도기로 갖다가 서로 재봐라. 오, 같지 않니? 길이도 재봐라. 라고 하면서 이 정리들을 실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자루 재고, 각도를 재고 이런 게 수학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수학의 공부는 무엇이냐?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증명하고 하나씩 다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수학통역사 조한우입니다. 오늘은 평행사변형을 들고 왔습니다. 그 사각형의 포함관계에서 그 가장 넓은 범위인 사다리꼴, 그 안에 평행사변형이 있는데요. 사각형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넓은 범위인 사다리꼴을 다뤘어야 맞지만 사다리꼴보다는 평행사변형이 그 안에 있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나 마름모와의 관계를 얘기하기가 좋기 때문에 사각형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평행사변형을 먼저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사각형을 다루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평행사변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평행사변형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평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겠고 당연히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고요. 평행사변형의 정의로부터 나오는 평행사변형의 정리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삼각형의 그 결정 조건 또는 합동 조건이라고 하는 SSS, SAS, ASA 기억나나요? 사스, 아싸 그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면서 결정 조건인 이 부분 그죠? 그리고 정의를 가지고 이 정리들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큰 틀로 보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평행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그 평행이라고 하는 말은 우선은 첫 번째 무엇과 무엇이 평행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는 거고 가장 먼저는 직선과 직선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 그러니까 두 직선이 한 평면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라고 해야 될 것이며 직선과 직선뿐만 아니라 직선과 평면 그리고 평면과 평면이 역시 만나지 않는다면 평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를 평행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평행 중에 일부분인 것, 그 중에서도 특히 두 직선 간의 평행인 것. 근데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라고 평행을 정의한다면 자칫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의 정의가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라고 교과서에 써져 있는 것이 어때요? 잘못됐다 소리입니다. 왜요? 이 말이 빠져서 그래요.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걸 평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를 평행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 얘가 빠진 경우는 어떠냐? 뭐 공간상에 있어서도 이렇게 두 직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두 직선이 안 만나겠죠. 근데 이 공간상에서 이 두 직선이 이렇게만 안 만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볼까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보세요. 얘는 이렇게 한없이 가고 얘는 이렇게 한없이 간다 하더라도 이 둘이 만날 일은 없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공간상에서는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직선이 지금 안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평행이라고 할 수는 없죠. 무슨 소리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를 평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외우고 있다면 틀리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공간 안에서는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들을 잘 외우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창의적인 생각에 막 뻗어나가요. 그죠? 우리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얘도 평행일 것 같지 않나요? 아니, 계속 가잖아요. 곡선도 평행일 수 있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가면 다시 원이니까 만나겠네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면 되죠. 이렇게. 이거를 반복한다고 하면 어때요? 안 만나죠? 평행인가요? 얘가 왜 평행이 아니죠? 안 만나는데? 직선이 아니잖아요. 한 평면에서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를 평행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무슨 서로 그거라고 하자라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의나 뭐 이런 것들은 수학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하나하나 싸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평행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정의를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은 이제 초등학생이라 이해하기 어렵다 손치더라도 평면이나 직선이나 이런 것이 모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올바른 정의를 알려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한 평면에서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라고 올바르게 써놓는다면,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또 뭐예요? 직선과 평면 또는 평면과 평면들이 평행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확장돼 나갈 거예요. 근데 두 직선 간의 평행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한 평면에서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라고 제한을 두고 정확히 하면 되잖아요. 제 말은 초등학생들한테 전부 넓혀서 가르치기 어렵다면 그래도 제한을 하고 평면상에 있는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라고 하면서 정의를 내려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외웠다면 나중에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 사이에 새로운 평행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도 거기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두 직선이 안 만나 라고 간편하게 얘기해 줬을 경우에는 곧장 공간에서의 꼬인 위치로 혼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확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수학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어떤 문제를 풀면서도 그 정의에 위배되지 않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평행사변형을 위해서는 평행이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평행이 한 평면에서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어떡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유클리드의 원론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평행해 보이죠? 평행해 보인다고 평행하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얘네들이 계속 안 만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유클리드 원론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두 직선이 있었고 두 직선을 한 직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럴 때 동층 내각의 합이 180도, 즉 한쪽 편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A와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가 180도이면 동층 내각의 합이 180도라면 이 두 직선이 평행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해갔나요? 자, 그래서 이 말이 유클리드 원론에 나오는 말인데 이것이 그냥 이걸로 끝난다, 그건 아니죠.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하려면 공부를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각과 이 각이 합이 180도인데 우리는 평각이 180도임을 알아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합도 180이고 얘와 이것 합이 180도라면 결국 이 각은 이 B와 같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180도라면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180도이니까 이 각도 B가,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이 어떻다? 같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이 각과 이 각이 역시 마주보는 각이라서 또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막꼭지 각이라고 하는데, 막꼭지 각은 얘네가 왜 같으냐? 왜 같아요? 뭐 보기에 같네 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것도 증명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두 직선이 있었을 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그래요? C라고 해보죠. C 플러스 A는 얼마예요? 180도죠. 또 뭐 있어요? 이렇게 보면 B 플러스 C도 180도죠. 그러면 등식이 나왔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어때요? 등호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당연하겠지만 양변의 C를 빼면 A하고 B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바보니 너? 잘 봐라, 똑같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은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증명해야 갑니다. 따라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보세요. 이게 B면 얘도 B고 얘도 B고 얘도 B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동층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말로부터 이 각과 이 각은 막꼭지각, 아까 증명한 거에 의해서 같고 또 뭐 있어요? 이 각과 이 각은 어때요?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네.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을 뭐라고 그래요? 동위각이라고 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라 이런 말이에요. 동위각이 같으면 거꾸로 얘네들이 평행하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온 거죠? 동위각이 같으면 왜 평행해요?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이죠. 다시 여기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행하면 이들이 같은 거고 이들이 같으면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증명하고 하나씩 하나씩 다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과서에서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를 평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단 오류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초등 4학년 때에 지금 배우는 내용인데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를 평행이라고 하고 뭐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이 마주보는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다 라고 하는 정의는 당연히 외워야죠. 근데 이 정의를 가지고 이 정리들을 만들어내는 거가 여전히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와요. 평행사변형에서 정리들이 해당되어지는 것을 각도기로 갖다가 서로 재봐라. 오, 같지 않니? 길이도 재봐라. 라고 하면서 이 정리들을
실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수학의 본질적인 공부 방법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사각형으로 넘어가는 이쪽 부분이 평행사변형으로 넘어갈 때 이미 잘못 꼬이면 나머지 직사각형 마름모로 넘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공부 습관이 그냥 애우고 찍는 것으로 실험하는 것으로 수학이 흐를까봐 정확하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이런 동영상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가지고 평행사변형의 정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평행사변형을 하나 그려봐야 되겠죠? 평행사변형이라 하면 두 쌍이 평행하니 한 쌍 평행 또 한 쌍 평행 이렇게 하면 요 안에 만들어지는 얘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보고 얘네들과 같은 정리들을 여기서부터 증명하고자 합니다. 여기를 자루 재고, 각도를 재고 이런 게 수학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수학의 공부는 무엇이냐?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하나 그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쪽하고 이쪽하고가 어때요?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과 이쪽이 어때요? 동위각이라고 같겠죠. 맞나요? 그랬을 경우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요 각과 또 요 각도 어때요? 같아지죠. 왜요? 어긋난 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 각과 요 각도 같지만 막곡지각으로 요 각도 같죠. 이렇게 보니까 요 각과 요 각도 같죠. 맞나요? 또 뭐 있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기하고 여기도 어때요? 같아요. 그럼 어때요? 여기는 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으로 볼 때 이 변은 공통이죠. 그러고서 이 각은 요 각과 같고 요 각은 요 각과 같죠. 그럼 어때요? 이거를 S라고 보고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A라고 보면 AS, A 합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빨간 거하고 X 표시 이 변과 이 변이 어때요? 동일하고 또 어때요? 이 변과 이 변이 길이가 같죠. 따라서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변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주보는 각이 대각이에요. 마주보는 각이 같다. 또 뭐 있어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 왜요? 합동이라 그런 거죠. 이해 갔나요? 당연히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도 같겠죠. 증명 다 끝났잖아요. 이거 하나로. 자, 근데 얘가 문제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됐나요? 자, 봅시다. 여기서 하나를 더 그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하나 봅시다. 요 각을 A라고 보면 요 각도 A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이 각과 이 각은 또 같죠. 막곡지각으로 같고.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어때요? 합동이에요. 그 무슨 소리냐면 대응하는 변이 길이가 같다는 거잖아요. 대응 각도 같지만 따라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때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대응변이 이거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거죠. 맞나요?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이것도 같겠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대각선이라고. 대각선이 뭔지 아나요? 대각선의 정의가 안 나왔는데 제가 대각선을 정의를 그렇게 내렸어요. 마주 보는
각의 근 직선. 마주보는 각의 근 직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어때요?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고 하는 평행사변형에서 어떻게 말하면 정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평행사변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평행사변형에서 사용되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바로 이 정의와 정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또 그런 생각 하는 거죠. 이렇게 정의, 정리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수학에 정말 재미없어요. 사실은 수학의 재미는 언제 나오냐면 이런 정의와 정리를 사용해서 사실은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재밌어요. 그리고 어려워질수록 더 재밌어요. 왜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바로 이 정의와 정리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별게 아닌데 이것들을 가지고 모두 풀어내는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학에서 재밌는 거예요. 한 2개만 한번 생각나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왜요? 그냥 하면 왜 평행사변형을 왜 가르쳤나 라는 생각이 들을까봐 어느 곳에 사용하는가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행 이렇게 있어요. 평행사변형이 있다고 쳐봐요. 자, 무슨 문제를 내려고 하냐면 여기에서 이등분을 해요. 그리고요 여기에서도 이등분을 해요. 그러면서 이 각이 몇 도냐고 물어요. 각도를 아무것도 안 알려주면서 뭘 하래요? 각도를 안 알려주면서 이 각도를 물어보니 난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평행의 정의를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거를 A도 여기도 A도 여기를 B도 여기를 B도 그러면 A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B가 180도이잖아요. 그럼 뭐야? A 플러스 B가 90도겠죠. 왜요? 반이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반의 합은 전체의 반이잖아요. 왜요?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각각의 반의 합은 반이겠죠. 그럼 뭐예요?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90도라는 거고 당연히 여기가 90도겠죠. 왜요?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요. 이해 갔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각을 안 알려줬다고 해도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 각이 180도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지금 평행일 때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알아요. 그거 모르는데? 라고 한 학생이 있어요? 그럼 뭐죠? 수업을 안 들은 거죠.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일 때 평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고 했으니 얘네들이 평행인 거고 동측 내각의 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모르면서 이거를 풀 수 있나요? 당연히 못 푸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하나 뭐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각각의 반은 전체의 반이다라는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근데 사실은 각각의 반이 전체의 반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생이랑 뭘 나눠 먹는데 빵을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그래도 이거 반 잘라주고 이거 반 잘라주면 동생과 사이좋게 나눠 먹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잘라주냐고요? 아니 처음에 잘 자르려고 그러는데 잘 안 잘라졌다고요. 이해 갔나요? 뭐 하나를 더 풀자고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하나만 더 온다면 문제 대신에 이거 하나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까 이렇게 했을 때 뭐예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합동이니까 넓이 같죠. 근데 잘 봅시다. 이 길이 같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넓이가 똑같다는 거 이해되나요?
왜냐면 밑변이 같고 여기 높이가 꼭 얘 같으네. 얘가 꼭 직각으로 만나는 건 아니니까 어거지로 강제로 여기가 직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높이도 얘고 이 삼각형의 높이도 얘죠. 그러면 밑변과 높이가 똑같잖아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따라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아니죠. 넓이가 같다고 합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합동이면 넓이가 같지만 넓이가 같다고 합동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하고 이거가 넓이가 같은 거고 이거랑 얘랑 같죠? 당연히 이것도 똑같겠죠. 얘랑 얘랑 똑같고. 그죠? 그럼 뭐예요? 대각선이 그어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 모든 넓이가 다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이해 갔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어진다라고 하면 이거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문제들이 만들어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각형에서 가장 먼저 평행사변형을 다루고 했던 것은 제가 앞으로 모든 뭐 도형들이나 전부 다 개념으로 다 가르치고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도형을 공부하는 가장 처음 첫 출발이 개념은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는가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말씀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